탐나는 일상 다시 이자 금리 얘기. 이자 금리. 네. 자, 그래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핫하더라고요 지금. 올라갈 근데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으로는 네. 아직 수면을 뚫고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네. 그 말씀 마무리 좀 할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의 상황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려면 아직도 멀었고 네. 이게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진다라는 얘기 정도지 실제 올릴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는 대응을 조금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코로나 너무 심각한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막아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면은 돈 다 빌려준 거예요. 일단은 망하지 말게. 망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걸 이제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좀 뭐 이런 비유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금 안 좋은 회사를 이제 쓰레기에 비유를 하자면 이제 좀 뭔가 망할 수도 있는 문제가 그런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디서는 그걸 좀비 기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좀비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덮어놓은 거예요. 아, 덮었다. 그냥 아니 잠깐만 일단 문제를 해결한 게 지금 아니고 덮은 거야. 코로나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회사들이 지금 망하면 되겠니? 은행한테도 야 이런 회사 지금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은 돈 갚으라고 얘기하지 마. 좀 봐줘. 라고 얘기하면서 덮은 거예요 지금. 근데 덮은 상황에서 물론 어떤 회사들은 야 이 기회를 이용해서 기회를 줬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준비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자라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회사들은 이렇게 열어보면 어우 냄새가 이렇게 그 안에서 그냥 완전히 어떻게 아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이런 회사들이 아마 이제 수면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덮여 있는 회사들이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는 안 좋아지는. 소위 말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회사, 다시 말하면 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그게 터지기 시작하면 은행 돈도 못 갚는 거고 연쇄적으로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도산. 그게 확산이 돼가지고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를 챌 거예요. 이걸 걷어들이겠구나. 그럼 눈치를 채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야 안 망하는 회사로 가자 빨리. 안전한 회사. 안전한 회사로 가자. 우량 회사. 우량한 회사로 가자. 응. 그래야 이게 아니 어떻게 될지 알아. 나는 지금 그 전까지는 상황이 안 좋은 회사더라도 나중엔 좋아지겠지. 코로나 끝나면 좋아져. 그러면서 올라오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네, 엄청. 근데 그런 회사들이 코로나 여부를 떠나서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회사는 팔고 좀 안전한 데로 가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안전한 회사들, 좋은 회사들의 이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요. 대형주들. 네.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잘 버텨주고 올라가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좀 좋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밑에 있는 좀 안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주가 많이 빠져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올라? 이런 현상들이 상반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위험하니까 시가총액 위쪽에 있는 그 기업들을 골라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동할 것이다. 네네.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유명한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 뭐 아마존이니 뭐 이런 기업들. 구글.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 근데 이런 데는 공통적인 게 있다. 이걸 많이 가지고 있다. 네네. 그게 뭡니까? 이걸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뭐예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무형 자산이라는 건데요. 무형 자산. 보이지 보이지 않는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냈는데 네. 이제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책이고, 부제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이에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왜 보이지 않냐면은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눈에 안 보여요. 물건이 아니다 이거죠.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애플을 예를 들자면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애플 그 본사에 있는 건물도 자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진짜 중요한 자산은 뭐냐면 애플, 그냥 애플. 네. 브랜드. 그리고 사람들의 충성도. 그리고 애플이 나오면은 줄을 서서라도 살려고 하는 여전히 많은 고객들. 네. 이런 거는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 이런 거를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경제 유튜브 중에서 제일 큰 거 하나 있어요. 여기도 나오셨던 그 김동원 네. 소장님 하고 그럼요. 계시는 3프로 TV. 네, 3%.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3% TV의 네. 가치요? 그 회사는 아마 유형자산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유형자산 어디 있어요? 그거 그거 사람이 자산이고 거기야 네, 뭐. 그건 예. 무형자산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는 제가 알기로는 뭐 1,000억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 무형자산이? 기사에 응, 응. 가치가 그 정도 되는 걸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형자산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보통은 유형자산은 우리가 공장을 지으면 이 공장은 한 10년, 20년 되면은 공장 가치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게 20년이 되면 가치가 빵이 되니까 20조짜리 회사면은 공장이면은 1년에 1조씩 까먹고 그 20년 후에는 제로가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보이는 그런 가치는 시간이 가면 이제 뭐 헐기도 하고 낡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형자산은 신기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면 네네. 투자의 방향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갈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쨌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무형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래가 어렵습니다. 열어봐 드릴까요? 네, 열어주시면 거래가 어렵다. 네. 거래가 어렵다. 거래가 안 된다. 거래가 안 왜냐하면은 된다?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도 그렇고 만약에 뭐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은 언제 거래될까요?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로열티가 언제 거래될 수 있을까요? 그거야 뭐 애플 그 대주주가 팔아야 거래되는 거예요. 안 팔겠죠, 근데. 안 팔겠죠. 그리고 만약에 판다면 뭐 예를 들어 구글이 산다고 하면은 네. 엄청 비싸게 사겠죠. 그래서 네, 그걸 얼마로 그래야죠. 평가를 할까? 엄청 비싸게 팔 겁니다. 거래가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는 애플이 아니 그냥 완전히 망해서 그냥 헐값에 그냥 사가세요라고 네.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무형자산 거래가 그러네. 안 돼요. 일반적인 그런 거래는 성립이 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네. 두 번째를 한번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평가가 또 어렵습니다. 평가가 어렵다. 평가가 잘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 아파트가 10억이에요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옆집이 거래가 된 거래됐어요. 거죠. 그렇지. 근데 애플의 무형자산 얼마였는데 애플 같은 무형자산 언제 거래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죠.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호가야. 그렇죠. 호가. 아파트 호가듯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래가 된 적이 없는데. 호가가 없어요. 호가가 아예 호가가 없어요. 아예 호가가 없어요. 그리고 더 어려운 거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해서 거래도 어렵고 평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개념인 게 담보로 인정되기가 않는다. 이 얘기는 이걸 얼마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비유를 든 게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은행에 가는 거죠. 네. 자, 3프로 TV도 뭐 1,000억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 1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당하게 가가지고 네. 은행장한테 지점장님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제 채널 담보로 맡길게요. 네. 잡상인 나가세요 이렇게 장난합니까 지금? 아니 보이지도 않는 거 가져와가지고 담보로 인정해달지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은행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담보로 해서 쳐줄 수가 대출이 없네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쪽 자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애플이나 이런 무형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갔어요 그동안 거의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무슨 회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했냐면 뭐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비전 펀드, 먼 미래를 보는 비전 펀드들이 막 돈을 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만 가능하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 잘 운영을 해서 상장을 시켜서 그 상장을 통해서 그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근데 거죠. 서두를 필요도 없겠어요. 무형자산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주식시장인 것 같아. 맞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카카오 빨리 아까 상장해야 되겠네. 지금 하는 거 봐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페이가 됐든 카카오뱅크가 됐든 이런 회사들 상장하는 이유도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인데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나는 이제 평가를 받겠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무형자산이 가진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고 얘기했지만 네. 모든 무형자산이 그런 거는 당연히 그치, 그렇죠. 아닙니다. 네. 가치를 인정받아야 커지는 거죠. 그럼요. 네. 아니 곰탕집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 나가는 곰탕집에는 몇 대째 뭐 할머니가 해가지고 막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놨죠. 왜냐하면 그게 무형자산이니까. 그렇죠, 스토리. 그게 스토리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언제부터 일제 시대부터 했던 집이라 역시 맛있네. 뭐 맛은 똑같은 것 같은데 좀 맛있네 이러면서 네, 오는 네, 거잖아요. 네, 기분이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무형자산 그리고 이 좋은 무형자산인지 여부는 진짜 여기서 돈이 나오는지. 그래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카카오가 가진 무형자산은 이미 증명이 끝난 무형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형자산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무형자산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것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거를 갖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얘기할 때 이런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이걸 우리가 성장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라든지 네네.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주식들 원래부터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주식들 뭔가 물건이 보이는 주식들 이런 걸 우리가 가치주 이랬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앞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 제일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얘기를 드리면 성장주냐 가치주냐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거. 그렇게 나누는 거. 왜냐하면 가치주의 반대말이 성장주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꾸 그렇죠.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가치주라는 얘기는 싼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원래 이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인데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되고 있지? 이거 가치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예요. 그래서 가치주는 저평가주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싸냐 이거. 그 좋은 건데 그럼 저평가주. 저평가주니까 좋은 네, 거니까 좋은 거죠. 가치 네.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가치주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고평가주죠. 근데 우리는 성장주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가 아닌 거예요. 가치주의 반대말은 고평가주인 거예요. 그럼 성장주의 반대말은 뭐냐? 저성장주죠. 저성장주. 성장을 안 하는 애들이 저성장주.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 중에서도 이 회사의 가치가 여기 있는데 가격은 여기 있으면 고평가주니까 안 좋은 거고 반대로 성장이 이 정도 돼서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됐으면 가치 준 거예요. 이제 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주인 가능성이 많고 네.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치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맞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좀 그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형 자산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굉장히 상위 랭크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상위 랭크는 안 돼 있지만 그렇게 움직이려고 꿈틀거리는 무형의 자산을 가진 그런 주식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 우리가 다른 거 판단할 때 재무제표라든지 네. 회사 기업 분석하고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무형자산은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없는데. 재무제표에 안 들어간다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지금 좀 난감한 게 재무제표 잘 모르시지 않으세요? 잘 봐도 잘 몰라요. 네, 몰라요. 근데 재무제표도 모르는데 재무제표에서 안 나오니까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죠.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 정말 그 소위 말하는 굉장히 잘한다는 투자자들도 이건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성을 가지고만 사거든. 그러니까요. 기업 그거는 분석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인 거고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로 증명된 회사는 그냥 사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그러면- 거고 근데 그냥 사자고 그러면 이건 약간 너무 이건 사기꾼 같은 얘기가 돼서 대신에 이제 제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나이키가 브랜드 나이키는 신발이 있잖아요. 그냥 나이키 주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시간이 쭉쭉 계속 올라가죠. 커져요.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은 쭉쭉 올라가죠. 그냥 사자. 대신에 이런 회사들은 좋다라는 것을 주식 좀 안다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 싸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주가 오른다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회사는 주가의 변동성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러면서 올라가니까 오른쪽. 그럼요. 항상 이 주식을 사실 때는
요렇게 가급적이면 이럴 때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뭐 남들 좋다는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좀 진짜 비전문가스럽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럼 우리 가까이서 한번 봐요.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게 아까 카카오 네이버 예를 들었으니까 카카오 네이버 중에서 무형의 가치가 더 높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등비등하다? 이제, 네, 그리고 이게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갈 길이 많다.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비슷한 건데 아니, 우리가 근데- 매번 이 얘기를 묻고 근데 왜냐하면 대답은 늘 똑같아. 지금 당장은 카카오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아, 솔직히. 어.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근데 저는 이제 카카오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 지금 70조 정도 되고 네이버도 거의 이제 69조, 뭐 70조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지금 500조가 좀 안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100조 정도 되니까 네.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네이버랑 카카오가 뭐 주식 2등이 됐네. 둘 중에 하나가 그런 100조 얘기들이 넘을 나올 것 것 같아요. 같은. 네. 올해 아니면 뭐 내년이 되죠. 네, 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제 무형자산 말씀도 드렸고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좀 더 후한 평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이제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들겠네요. 그럼요. 이제 무형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 이것도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무형자산도 투자해본 사람이 하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냐면 보이지 않는 그냥 거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응. 그거를 이게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컴퓨터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포항에 있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포항에 내려가서 이제 제 이제 선배님이 이제 거기 교수님이 되셔서 공부를 그분한테 이제 얘기를 듣다가 되게 깜짝 놀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효서가 나보고 있잖아 내년부터 지금 AI 강의를 하라는데 나 잘 몰라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포스코나 아니면 S-오일이나 이런 그 유형자산 투자를 많이 했던 회사들은 이런 사람들 뽑겠어요? 뽑아봤어야 알지. 다 모르지. 봤어야 알고. 이게 무형자산이에요. 대표적인 무형자산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1970년대 여의도의 항공사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1970년대 벌판이더라. 여의도의 항공사진? 여의도 항공에서 찍어본 걸 보면은 국회의사당이 있는데 활주로 하나 있고. 국회의사당에 그 뚜껑이 다 그 타일이 안 덮여져 있는 그런 그 외에는 모두 허허 벌판. 그때 거기서 태권브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앞에 예. 밭을 갈고 네, 계시는 그때 허허 있죠, 그죠? 벌판이었어요. 배받쳤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 돼? 지금은 완전 천지개벽이죠. 그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했어야 되나 이때? 이때 뭘 했어야지 돈을 버는? 안목이 있어야지. 아파트를 샀어야 되나? 뭐 아파트를 샀어도 되고 하다못해 저만큼이라도 땅을 조금 네, 이만큼이라도 맞아요. 샀으면 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아 진짜. 요 얘기. 아, 요거 진짜. 중요하지. 근데 요 얘기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탐나는 일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